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자, 윤석만평 시간입니다. 이제 자, 오늘의 윤석만평은 민주당, 이재명, MDMK가 독재의 서막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기사 하나, 마지막 기사 띄워주시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법원, 입법 권력의 재판 개입이다. 이게 무슨 이슈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죄란 뜻이에요. 유죄. 죄가 있다. 그 법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그 길을 처음에 잡았다가 옮겼죠. 대선 이후로. 눈치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뭘 하냐.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법원의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연다?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 독재자였던 전두환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이게 뭡니까? MDMK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가 12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되면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남미의 독재국가들처럼 망가질지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런데 더 울분이 터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럼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그 1등 공신은 누군 줄 아세요?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고요. 2등 공신은 친윤 세력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보수를 위기로 몰고 그리고 강제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한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온갖 야합을 다 벌인 친윤과 기득권 지도부가 이재명 정권 탄생의 2등 공신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선을 치르고 한독수 이런 얘기 없고 제대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를 뽑았다면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가열차게 지금 이재명과 맞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숲재명. 숲에 숨었던 이재명과 맞서 싸울 겁니다. 이제는 숲재명 얘기도 못해요. 숲재명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숲재명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 그거 뭐 사과하라는데 사과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좋은 카드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김문수 땡큐, 한덕수 땡큐. 그보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누구? 윤석열 땡큐. 이재명 정권 탄생한다면 1등 공신은 윤석열이고 2등 공신은 친윤 세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대통령 역할을 잘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안 나왔어요. 10몇 프로였어요. 10몇 프로. 그 정도로 못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라는 게 지금부터도 2년은 더 남아 있었죠. 그죠? 2027년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임기만 지키고 있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전에 5개 재판에서 12개 혐의로 이미 애저녁에 그죠?
지난번에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난 것처럼 그게 이재명이 받고 있는 가장 작은 혐의예요. 가장 미세한 혐의예요. 그러면 이미 피선거권을 잃고 이재명은 대통령 출마조차 하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1등 도움이에요. 국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괜히 비상계엄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재명만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거를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도왔던 권성동, 박수영, 권영세, 성일종, 조정은, 신동욱 이런 사람들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박수영 의원 54명의 이름도 같이 역사 이름 좀 남겨주시다. 이름 공개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윤상현 의원의 얘기처럼 1년 지나면 또 뽑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12월 3일과 5월 10일 두 번의 국치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두십시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가 가라 학교님, 윤성만님 화이팅, 성만TV 화이팅. 아유, 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SKYH님, 아, 저는 뭔가요? 저 다람쥐가 무슨 부채 들고 춤추는 모습인데 되게 귀엽네요. 네, 저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김경희 님도 고마워라는 말씀으로 응원해 주셨고, 아기 사자님, 아기 사자님 혹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파사, 라이온킹이 되는 무파사가 아기 사자를 뜻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거라면 되게 그 시적절한 닉네임이십니다. 텅빈충맘님, 윤성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인숙님, 윤성만 의원님, 한 대표님 곁에 계셔서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덕에 힘을 얻습니다. 네, 저도 윤인숙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감사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한동훈 전 대표를 존경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존경한다는 것은 이재명 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한동훈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런 어떤 지도자가 국가 위기 비상 상황에서 저런 결단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존경하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서 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엔진에서 차마 이제 못했던 이야기나, 네, 그리고 즉각 벌어지는 어떤 속보성 대응에 대해서는 제 성만TV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울목 구시절님도 또 이렇게 무한의 메시지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좋은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좋은 정치인이 그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고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막을 때 제 어떤 선택의 기준하고 5월 10일 어제 그제죠. 요때 제가 강력하게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려고 싸우려던 그 선택의 기준은 사실 똑같아요. 그게 옳은 길이었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너무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오답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소속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정답으로 갈 만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답으로 가는 용기를 내는 게 그 정치인 개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기도 하죠. 아쉽게도 오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역사상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역사를 바꾸는 건 좋은 정치인입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제 개인의 불이익이나 어떤 정치공학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스위치를 끕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간사해지고 사람이 더 겁이 많아져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스위치를 그냥 끄는 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서 김문수가 되는 게 난가, 한덕수가 되는 게 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따지기엔 이 민주적인 절차 위배가 너무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럼 그럴 땐 그 문제는 저는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담백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제 경험으로서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